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0월 25일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맞아 국가주권 수호에 대한 중요성을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의 군사력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꼽히는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함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는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을 막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서해를 앞마당으로 치부하며 야금야금 침범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군함이 한반도를 향해 동쪽으로 멀리 나와 우리 관할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황당한 일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 해군의 관할구역인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무슨 해군력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실제로 중국은 국토 넓이, 인구와 비례해서 해양의 넓이를 정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경비함이 서해에서 움직이다 동경 124도를 넘어 동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동경 124도는 중국이 자신들의 해양작전 구역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군함은 이 선에서 멈추지 않고 10km가량을 더 진입했고 한국 쪽 바다로 들어와 백령도에서 40km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습니다. 중국 경비함은 호시탐탐 동경 124도에 바짝부터 항해하다 거의 매일 이 선을 넘어와 백령도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물론 백령도에서 40km 떨어진 해역은 공해이지만 바다 위에서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영역 과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국이 서해를 내외화하려는 서해 공정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도 중국 군함이 관할구역으로 들어오면 우리 군함을 보내 계속 따라다니는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례 대응 원칙으로 중국이 들어온 거리만큼 우리도 중국 쪽으로 군함을 보내기도 상대 군함과 비슷한 크기 군함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진짜 바다 한가운데서 중국 군함을 반으로 쪼개버려야 정신을 차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일본을 비롯해 중국까지 도발이 선을 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함정인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두 번째 함정인 마라도함을 추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1위의 조선 기술력으로 독도함, 마라도함 기술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마라도함은 14,500톤급 대형 수송함으로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을 기본 임무로 하는 해상 및 상륙 기동부대의 기함입니다. 사실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우리 해군사에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건조한 구형 상륙함을 운용하던 우리 해군은 1993년부터 자체적으로 신형 상륙함을 취역시켰습니다. 당시 선진국 해군은 다수의 대형 수송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국도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대형 수송함을 우리의 손으로 건조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독도함입니다. 독도함은 한국의 해역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동쪽 최외곽섬의 이름을 따서 독도로 명명됐으며 길이 199m, 경하배수량 14,000톤급입니다. 또한 함내에 대형 웰도크가 있어 솔개급 고속 상륙정도 탑재할 수 있고 전통형 비행갑판을 갖춰 헬리콥터 운용이 가능합니다. 700명이 넘는 상륙군과 7기의 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독도급은 전시에는 상륙 기동부대의 기함이 돼 상륙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함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구조,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등 전쟁 이외의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을 건조한 한진중공업은 마라도함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함으로써 함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마라도함은 독도함과 함께 우리 바다에서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두 척의 지휘함을 확보하는 등 앞으로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최첨단 함정을 완벽히 건조함으로써 국가 해상 방위력의 증가도 기대됩니다. 마라도함에는 다양한 무기도 탑재되는데요.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와 미군과의 전력 일체화가 진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마라도함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3차원 선해형 탐색 레이더를 장착해 독도함보다 탐지거리와 표적 갱신율이 향상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처럼 사면 고정형 대공 레이더를 장착해 탐지 오차를 줄이는 등 표적 식별 능력도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꼽히는 아파치 헬기와 미 해병대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해군은 마라도함 제작 과정에서 비행갑판과 현층 램프를 보강해 항공기 이착함과 탑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갑하는 재질을 고장력강에서 초고장력강으로 교체해 미 오스프리급 수직 이착함 항공기도 이착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마라도함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해상작전 수행은 물론 미 해병대 후방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마라도함은 적의 대함 유도탄을 요격하는 방어 유도탄인 해궁도 탑재했습니다.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2개가 장착돼 총 8발을 탑재합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해궁은 관성 유도와 호밍 유도 방식으로 비행해 표적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근접 심관을 터뜨려 적 유도탄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함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해궁은 유사기종의 대공 미사일인 미국 레이시온사 등 해외 유도탄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기들과 스펙을 갖춘 마라도함은 한국형 경항모의 사실상 프로토타입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일본에서 독도급 대형 수송함에 굉장히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지명을 딴 독도함에 대해 종종 노이로제 걸린 듯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2018년 제주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국의 함정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길기 개항을 고집했었는데 한국이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변경 검토하자 지레 겁을 먹고 불참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라도함 취역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적은 일본인 것 같다. 한국은 틀림없이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항공모함을 이미 갖고 있다. 일본 영해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격침이다 등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경계하는 반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최근 동해에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가 왔을 때에도 일본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퀸 엘리자베스호가 독도함과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그 위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해군과 영국 항모전단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탐색 구조훈련과 해상 기동 전술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은 인도주의적 훈련임을 강조했지만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목적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군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와 우리 해군이 경항모 사업에 함재기, 이착륙 기술과 전투체계, 공역 통제 시스템 등 여러가지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영국과의 이번 연합훈련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독도급은 우리 항공모함 건조와 운용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경항모 사업에 참여한 대우조선해양이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건조한 한진중공업과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우리 해군의 미래 전략에 부합하는 스마트 기술을 탑재해 해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우리 해군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동함대 사령부를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세계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입니다. 해군이 계획 중인 기동전대의 기함으로는 독도함과 마라도함, 그리고 한국의 항공모함이 각각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 기동전대는 한국형 구축함 6척과 잠수함 2척이라는 막강한 전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3개의 기동전대를 거느린 기동함대 사령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해를 든든히 지켜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비롯해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사업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호시탐탐 한국 영해를 노리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침범에 앞으로 강력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